네, 태민경제TV 4월 20일 목요일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CEO님들이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데 특급 참모입니다. 태민경제TV입니다. 자, 그 중에 또 종목을 하나 볼까요? 감각적으로 지금 덕산테크노피아가 요즘 움직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중 핫 종목으로 덕산테크노피아 한번 살펴드릴게요. 왜 이게 전에 액과 관련이 있는지. 317330인데요. 아까 일부에서 전에 액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산테크노피아를 한번 보시면 이 회사는 올 1분기도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의 주력은 이게 반도체 헥사클로르 디실란 요건 주로 낸드 플래시 생산에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로 공급, 삼성전자를 DNF라는 회사하고 반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낸드 플래시가 삼성전자가 아직은 1분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감산을 하겠다 한 입장이기 때문에 1분기는 고만고만하다 치더라도 2분기는 지금 딱히, 그 다음에 OLED 중간 소재 요거는 사실은 그 원료 업체로부터 해서 중간에 손을 약간 봐가지고 덕산 네오룩스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봐주는, 덕산 네오룩스에서 봐주는 그런 정도라서 이쪽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OLED 소재는 조금씩 위축되는 분위기고, 지금 반도체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의문인 상황이라서, 기존의 주력 제품 부분은 지금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실적은 빌려올 건데, 이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요거죠. 이 회사는 전액의 첨가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 는 리튬 솔트, 그 다음에 여기 솔벤트, 용매, 여기 첨가제, 요렇거든요. 요거를 지금 덕산테크노피아가 하는 겁니다. 그 첨가제는 라면 스프 같은 걸로 보십시오. 네. 양은 많지는 않으나 배터리 특성을 좌우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이 첨가제를 특급 레시피 기밀로, 자기들 만드는 방법을 특급 기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SK이노베이션과 예전부터 첨가제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점점 늘리더니 이제 대규모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31일까지 완공된다 하는데, 원래 작년 말 완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닐렌 카보네이트, 특히 VC, 비닐렌 카보네이트가 첨가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플로레틸렌 카보네이트, 요거는 지금 천보도 이 공장을 짓고 있죠. 천보는 2023년 말입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데, 덕산테크노피아가 한 단계 먼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요게 되면 이건 당연히 SK 온으로 갈 거니까요. 이건 상당히 호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보는 우선 지금 2차 전지주로 이걸 선반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 일렉트로라이트 하는 회사, 덕산 일렉트라가 있습니다. 지분 50.4%니까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겠죠. 요것도 보니까 국내 공장이 3월 말 준공인데 보니까 이것도 5월 말로 덕산테크노피아하고 맞췄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테네시주에, 그래서 테네시주의 동화기업도 여기 진출을 했는데요. 전액으로 동화기업보다 훨씬 많이 보조금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 6만 톤이면요,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죠. 전액 공장 제가 규모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24년 내 완공하고 2025년부터 양산 가동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덕산 일렉테라는 국내 공장, 미국 공장이었고 줄줄이 매출에 반영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덕산 테코피아는 기존의 사업 헥사클로르 데실란 요거는 어쨌거나 삼성이 낸드를 생산량을 줄이든지 말든지 캐시카우로 역할은 할 겁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런 2차 전지 부분이 가세하는 상황이라서 올 3분기부터 이제 시험 가동하고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 가동하면 네, 이것들이 이제 주가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덕산 테코피아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그런 부분이 서서히 선반영되면서 시동을 거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느긋한 관점에서 서서히 담아 놓겠죠. 펀드 매니저 같으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이상 핫종이었습니다. 네. 영길님, 하리언이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제 카페 자료들이 있으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주가는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는 게 주가거든요. 장중에 다르고 장시간 외로 다를 수 있는 주가고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 소재가 얼마나 절실한가 리튬 확보한다고 지금 정부도 난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초점을 큰 그림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37분인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이거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서 그렇습니다. 130, 230, 335억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지수는 거의 보합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530억 늘었습니다. 530억. 반면에. 그래서 그런데 좀 전에부터는 이제 순매도가 좀 잦아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잘 나오네요. 뭐 팔 거 아침에 싹 다 파는 거 좋은 것 같고요. 하락 종목은 지금 1114 종목이나 됩니다. 지금 뭐 코스닥 웬만한 종목 다 빠진다 봐야 되겠고요. 지수는 0.8%. 전체적으로는 좀 개장 후에 한 40분 지났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맞으면은 거의 지금 다 맞고 있지 않느냐. 오늘 시장의 가장 나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쭉 팔다가 방향을 이제 줄어들게 되면 좀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 중에 가장 주식시장의 가장 약한 모습을 지금 저와 함께 보고 있다. 지금의 주가들이 오늘 대체로 저점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제 공간들 이렇게 리포트 이렇게 여러분 덕산테코피아 리포트 한번 정보사 리포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읽고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전혀 도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려서 여러분 한 3분만 읽어보시면 이해되시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서 정권사 리포트 덕산테코피아 리포트 읽어보십시오. 함량도 미달이고 물론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보더라도 참 그걸 가지고 전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게 제 입장인데 이런 거 제가 다 일일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종목 리포트 읽어보시고 또 업종 테마 분석 이런 것도 이제 하리하리 질문 주시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읽어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놨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서 머리로 투자하셔야죠. 눈으로 투자하시면
눈으로 투자하시면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눈으로 투자하면요. 투자자는 뭐 대한민국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 똑같죠. 떨어지면요. 야 무슨 악재 없냐 뭐 하면서 스스로 막 불안함을 자가 발전합니다. 뭐 지난 2월만 해도 야 이게 무슨 주식이냐 맨날 빠지기만 하고 눈으로만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올라가면 또 흥분하죠. 막 또 흥분합니다. 그 상투 잡고. 근데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들은 저랑 같이 기업을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야 빠져? 야 이거 뭐 지금 상황이 어때? 하 대표 저 카페 들어가면 리포트 쭉 보니까 야 뭐 지금 상당히 객관적으로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야 그러면 이거 기회지. 우리는 이럴 수 있고 또 많이 올라가면 야 이거 조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 볼 수 있고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주식 투자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젊은 친구들이 뭐 유튜브 떠들면서 차트나 꺼내놓고 코인 매매하듯이 여러분한테 뭐 하루에 몇 프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어쩌고 기업은 하나도 모르면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눈으로만 투자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눈으로 하면요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혜원님 프로엠 CEO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들어가셔서 관련 자료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다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외국인들이 다시 파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쭉 밀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9시 38분 전을 지나면서 코스피에도 매도가 다시 늘고 코스닥도 매도가 느는 양상입니다. 그 양시장이 지금 콩 밀리네요. 그래서 오늘도 확인되는 점은 제가 이미 어제 데일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알맹이 없는 흐름이다 하면서 지금 특징은 네,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매가 서로 엇갈리더라. 네, 서로 막 엇갈립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시켜 버립니다. 힘이 안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수와 이들의 매매가 연관성도 없고요. 그래서 지수 움직임도 미미하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속에 또 보이는 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네,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특징이거든요. 지금도 그 특징으로 볼 때 역시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 흐름은요. 외국인 매매가 지수 흐름에 그대로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 좀 전에 보셨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니까 그대로 반영하는군요. 코스닥도 외국인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코스피도 외국인 모습과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분명한 거는 물론 오후장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이 특히 코스닥 시장은 오늘 중에 제일 저점이 지금 이 시간 정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의 패턴을 보면 오전에 제 방송할 때 거의 다 순매도를 다 하고 이후부터는 순매도를 좀 줄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장 후반에 순매도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거기에 오늘 시장 종가가 달려있다 싶습니다. 자, 전반적 흐름을 한번 볼까요? 하락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요. 오늘은 소부장도 테코피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IT도 그럼 게임주도 엔터도 오늘은 다 조정받습니다. DIU는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DIU가 최대 주주가 SM이고 2대 주가 JYP인데 앞으로 회사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좀 불투명하죠.
다음에 오늘은 조선주는 살짝 좀 플러스네요. 조선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고요. 방산주들이 좀 더돌아집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LG화학과, 제가 볼 때는 LG화학과 표스코 퓨처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1군으로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로부터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상황이고, 그 엔진이 아직도 따뜻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또 지수가 코스닥이 좀 돌았으면 또 먼저 또 분위기를 반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이오, 네. 바이오는 제가 항상 이 정도만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뭐 유한 영향은 벤다치드라, 오스코텍, 알테아전, 에오캠바이오, 지노믹 트리 정도만 보시고 관련 자료들은 제 카페 리포트를 보십시오. 자동차 플러스 돌아섰네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2차 전지와 특히 자동차를 보십시오. 이 자동차가 여기에 실적 장세, 실적 테마를 이제 잉태시킬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뭐 예감하실 수 있습니다. 1분기에 2월, 3월 다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우리 수출 지표들도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지만 반도체의 공백을 다 메꾸지는 못하지만 자동차가 상당히 메꾸고 있다. 참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아주 높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상당히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견고해지고 있다.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자동차 오늘 그래서 오늘은 테마는 2차 전지는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한번 계속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더 볼까요? 11분 지났는데요. 조금 낯서시죠? 그동안은 하도 뭐랄까 강세장만 보다가 이렇게 좀 위축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동안이 너무 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심리적 인플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아우, 작년에 정말 IMF보다 더 심했는데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가 11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 다시 118억 순매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더 주춤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0.2%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요 2천억이 넘었네요. 순매도가.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417억 순매도가 늘었습니다. 오늘 벌써 2천억을 파네요. 개장 후에 지금 9시 49분인데 팔 거 아침에 다 팔아라. 금융투자도요. 아까보다 한 8억 더 팔았네요. 2시는요. 7억 팔고요. 사모펀드는 6억 팔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팔면서 그게 지금 1%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인 1175개. 과연 오늘 오후에 이걸 회복할 수 있을지 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업종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 두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순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 어떤 펀드 매니저도 애널리스트 못 해드리는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서 기업을 쉽게 설명해주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여러분 못 들으십니다. 오늘도 보셨겠지만 엔캠 여러분 전액의 특성이 전액이 야채 같은 것도 오늘 처음 알으셨죠? 전액이 싱싱한 걸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아셨고, 전해질 리튬 염과 전해액의 그 거래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도 아셨고요. 특산 데코피아
이런 데서 미국의 공장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아셨는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공시를 체크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그래서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핵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제가 항상 이렇게 기업들에 관한 자료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ISC 같은 거 2016년부터 자료를 다 이렇게 여러분께 해드린 데이터 리포트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뉴스, 경제신문에 나온 뉴스, 네, 부터 공시,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사를 읽고 그 핵심만 제가 또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또 어느 기자가 영양가 있는 기사를 이 회사에 대한 기사를 쓰는지 체크해 가면서 일일이 이런 거 다 해서 리포트를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그냥 해드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 고달파가지고요. 웬만한 회사들 다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데 물론 상장사 2,000여 개를 다 못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해봐야 한 4분의 1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상장사가 2,000개 넘어도 우리가 영양가 있게 볼만한 종목은 한 4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건설주 이런 거 지금 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2차전지라든지 뭐 IT 소부장 이런 데 집중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한테는 이 지식을 얻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그 바탕 위에서 아, 이 회사가 지금 이런 그림을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제 방송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꼭 듣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고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고 각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 지식을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특급 참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 궁금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설명 듣거든요. 점심에 도시락 까먹어 가면서 그럼 증권사는 또 펀드 매니저들 도시락 싸들고 발발이 싸들고 가가지고 밥 먹여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읽는 거하고 또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좀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 강소기업 탐구 이런 기사를 읽는 거하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타이핑해서 써보면 천지 차이를 느낍니다. 읽는 것보다 읽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 읽고 꼭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구나. 그냥 써 읽고 넘어가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핵심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써보면서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뭐 밥 까먹어 가면서 나는 공부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혜원님들은 모든 업종을 다 공부하면서 이런 애널리스트 물론 열심히 다 잘 하시겠지만 모든 업종을 아우르면서 우리 애청자님께 설명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특급 참모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즘 그동안 이번에 2차 전지 장세하면서 시장이 아주 강세를 보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장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세였으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장세가 일반적이다.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인플레를 좀 지우시고 조금 현실에 발을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스치면 상한가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차분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2,360억까지 팝니다. 오늘 지금 계속 팔고 있다 보니 코스닥도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코스닥 지수 1.2% 하락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 정의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 정의원님 프레임 시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업종 내부로는 자동차를 한번 보자. 자동차들이 움직이는지
엔진 하나 자동차, 두 번째는 2차 전지 중에는 SK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보자. 엔진 둘. 이들이 움직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업종 내부는 그렇게 보시고, 시장 내부 흐름은요 보시겠지만 나머지 관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아침 방송할 때는 항상 외국인이 팔더라, 이번 주 내내 그랬다, 오늘도 그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평소보다 많이 팔더라, 그래서 지수가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1시 30분 2시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오늘의 관건이겠다. 그래서 오늘의 아침은 지금 워밍업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잽을 좀 맞아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외국인 주먹이 얼마나 야무진지 맞아보고 있고, 오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중심으로 챙겨보자.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움직임을 보고, 그 중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오후에 1시 반, 2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 오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차분히 우리가 좀 현실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동안에 기대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좀 지우시고 현실에 차분하게, 지금 주식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이더라. 네, 큰 손실은 우리 수익이 좀 나서 머릿속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큰 손실이 나더라. 다시 한번 바짝 긴장하시고 잘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벌써 4월 말이네요. 세월 잘 갑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장중 속보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